오늘 기업, 오늘 사람, 화제가 된 기업의 소식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짚어볼 기업들입니다. 대만의 TSMC와 대한항공, 그리고 게임스톡, 삼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업체 1위 업체죠. 대만의 TSMC 이야기입니다. 최근 독일, 미국, 일본 등의 고위 인사들이 대만의 TSMC에게 다급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차를 못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자 TSMC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건데요. 박사님, 지금 도움을 청한 나라들이 독일, 일본 이렇게 완성차 업체에서 입지가 강한 나라들인데 굉장히 절박하게 부탁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미국의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도체가 부족해서 아주 자그마한 그 반도체 몇 개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최종 조립을 못하고 판매를 못하는 자동차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자동차 반도체는 거의 지금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반도체를 만드는 설계 회사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회사가 독일의 인피니티라는 회사, 그 다음에 인피니언이거든요. 인피니언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2위 업체가 네덜란드의 NXP, 그 다음에 3위 업체가 르네시스 일본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4위 업체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자, 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쭉 나열하느냐면요. 이 가운데 어디에도 우리나라 업체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패블리스 형태로 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곳이 있고 그 설계를 하면 그것을 이제 주문을 해서 생산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대만의 TSMC에서만 생산을 한단 말이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전자기기 이런 쪽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대만 TSMC에서는 그쪽 비대면 전자기기 쪽에 물량을 대폭 늘렸거든요. 자동차는 당분간 안 될 것으로 봤어요. 근데 자동차가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서서히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차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는데 정작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없는 거예요. 네. 세계 자동차 업계가 지금 대란이죠. 비단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도 영향을 좀 받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도 결국은 이 패블리스 회사들하고 대만 반도체 TSMC 파운드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지금 현재 그동안의 코로나19 때문에 부품 글로벌 그 가치 사슬 체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재고 물량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당장에 시급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 자동차 반도체가 없느냐? 이 대목은 우리가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중에서도 이른바 메모리 반도체, 기억을 하는 그런 반도체는 세계 1위입니다만은 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금 아직도 상당히 약하고 삼성이 지금 TSMC를 따라잡는다고 하지만 그 파운드리 점유 비율이 TSMC가 약 한 60%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삼성은 10% 조금 오버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 삼성전자도 이 자동차용 반도체에 시작을 한 게 약 한 2, 3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좀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것이고 이런 대목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왜 파운드리가 필요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가 반도체 대국 왕국이라 하지만 좀 절름발이 형태의 반도체 산업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런 게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을 해봐야 될 대목이에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면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굉장히 강한 부각을 드러내고 있는 TSMC의 성공 요인 뭐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TSMC는 한마디로 이제 기술에 올인을 해왔던 거죠. 모리스 챙이라는 그분 자체가 기술자고 네. 기술자로 지금 그래픽 사진에 나오는 저분인데요. 지금 은퇴해 있지만 정신적인 지주고 주식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사람을 많이 길러서
TSMC 물론 이제 대만계 사람들이 세계 반도체 업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덕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발주를 하는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들을 어플리테이트로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AMD라는 회사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이 TSMC가 키운 많은 인력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지금 반도체 10만 장병을 좀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대한항공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올해 3월 유상 증자를 앞두고 있죠. 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거란 기대감 속에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 그 사이에 대한항공의 임원들이 줄줄이 보유 주식 매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사님, 대한항공 주가가 2달 사이에 30%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임원 중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판 임원이 있을 정도로 거의 5억 원 이상을 팔았다고 해요. 네, 정권맨들이 추천하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그 회사의 임원들이 무슨 주식을 사는가를 유심히 보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네. 임원들이 주식을 사면 그건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카인즈 공시 자료를 보면 수시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은 임원 9명이 최근에 주식을 대거 팔았다. 그런데 판 금액만 주식 가액 기준으로 5억 5천만 원이 된다는 것이죠. 네. 대한항공 임원들 입장에서 보면 임원들은 매일매일 재무지표와 회사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항공이 코로나19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오나 리스크 등등 해서 회사가 지금 상당히 그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대한항공 임원들은 주가가 오르니까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재무지표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다. 지금이 팔 타이밍이다. 아마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대한항공 주식 매도를 바라보는 정권가의 눈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지금도 그래픽을 보면 대한항공 주가가 상승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데 보통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상증자를 이제 하게 되면 주주의 숫자가 훨씬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불리하게 되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이 없을 때 돈을 구해오는 방식으로 SOS 자금을 구해오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지금 정권가에 워낙 돈이 많이 유동성이 흘러넘치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업체들도 돈이 펑펑 넘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상당히 어렵고 또 유상증자를 해서 부실 기업인 아시아나를 사오게 되는데 그런데도 왜 주가가 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려란 측면에서는 부실 기업을 가져와서 대한항공도 같이 부실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부실인 건 사실이고 또 아시아나 인수로서 대한항공이 많은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항공사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 좀 그 경쟁에 따른 그런 비용 초과 부분도 없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결국 한 국적 항공사 그 큰 회사는 하나만 남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느 쪽이 제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너 일가 이야기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조현민 부사장이죠. 지금 조현태 여동생 조현태의 외동 여동생인데 그녀가 이제 주한진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내 입지를 위해서 대표이사 선임을 좀 시도 중이라고 하는데 2대 주주인 사모펀드 HYK가 변수라고 해요. 네, 물컵 공주로 유명한 그 조현민 씨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오나 일가의 워낙 이미지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동안 물컵이라든지 또는 땅콩 갑질에 대한 이런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한진칼에 임원으로 있던 조현민 씨는 비행기에서는 손을 떼라, 네. 항공사에서는 손을 떼고 그래서 주식회사 한진이라는 물류회사의 부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거기서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계에서는 아마도 채권은행인 한진과 합의가 되기를 조은태 회장인 오빠인 조은태 회장은
비행기 부분 한 대한항공을 맡고 또 그 여동생인 조현민 부사장은 이 물류 회사인 주식회사 한진을 맡기로 교통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진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한진의 2대 주주인 이 펀드 이 모임들에서 조현민 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네. 이래서 지금 주식회사 한진에 또 하나의 지금 이 주주들의 난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재계가 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2대 주주는 주식회사 경방이 주식을 최근에 많이 사모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진칼에 벌어지던 이 주주의 난이 또 주식회사 한진에서 혹시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번 3월 주총이 매우 주목됩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인 게임스톱입니다. 최근 뜨겁게 떠올랐는데요. 주가가 연이어 폭등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좀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또 미국 주식을 하는 서학개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주식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회사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지금 외국 미국 주식 보유 랭킹 순위 50위 안에 최근에 올라간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밤에 서학개미로서 미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보여주겠죠. 회사 이름이 게임스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게임스탑을 게임을 그만하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아니고 미국에서 영어 스탑이라면 정류소의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스탑에서 게임하라. 그런지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죠. 자, 그런데 저 게임스탑 주가가 올라도 너무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주가가 왜 오르느냐? 주식 투자한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유를 잘 몰라서 이 대목을 게임스탑의 주가 오르는 것을 이해해야만 미국 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밤사이에 또 18% 올랐는데 하루에 100% 오르는 날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스탑을 연구하는 열풍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주가 폭등의 또 다른 이유가 공매도 세력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고요. 근데 핵심이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일반적으로 확산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공매도는 주가 떨어뜨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주식의 거래 기법의 하나로서 정상적인 거래 기법이에요. 자, 이번 미국의 게임스탑이라는 폭발하고 있는 미국의 이 그 회사, 이 게임스탑이 왜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올렸느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공매도 메커니즘을 하나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부 세력들이 지금 게임스탑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주가가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다하게 올랐다. 그래서 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 것이라는데 베팅을 해서 없는 주식을 꼬다가 지금 팔고 있는 이런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공매도가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공매도는 사흘 후 또는 며칠 후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사흘 후에 구해서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럼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나면 사흘 후나 한 달 후에 그 주식을 어딘가 구해서 줘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거든요. 모든 공매도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공매도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이 그 게임스탑의 행동주의 투자자가 좀 가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자기가 공매도로 파는 거, 그 주식을 나중에 사서 확보해서 넘기려면 주가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역공매도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 게임스탑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자, 지금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 라이언 코헨 저 양반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저 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추이라는 회사는 반려동물 개 사료, 개 먹이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개 먹이 판매해가지고 주가를 엄청나게 키워서 재벌이 된 회사도 그 상장시키면서 판 거죠. 그러면서 직접 행동주의 투자자로서 저 양반과 같이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양반이 최근에 게임스탑의 주식에 배팅을 하면서 게임스탑 공매도가 지금 대란이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다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특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해 그대로 이 부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는데요. 선생님, 우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예, 현재 원래 우리나라의 법원은 3심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에 왔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 대법원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재항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재항고를 포기하고 또 검찰 박영수 특검에도 포기를 했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2년 6개월로 최종 확정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흔들 수가 없습니다. 재항고를 포기한 것은 재항고를 해봤자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해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일단 유죄냐 무죄냐는 대법원에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유무죄가 바뀔 수가 없고 형량에 관해서는 특가법상 50억 이상 뇌물이면 5년을 주기로 돼 있는데 그 정준영 판사가 장량 감형이라고 그래서 50%를 깎아준 거거든요. 그걸 깎아줄 수 있는 게 최대한으로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상고해봤자 2년 6개월 이후로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년 6개월의 형량은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회장이 실형을 모두 살게 되면 내년 7월에 풀려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 걸리는 게 취업 제한 문제예요. 지금 김승현 화나 회장도 그 문제 때문에 경영에 복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회장도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대로 해야 되는 법치국가에서의 규정대로만 놓고 보면요. 지금 참여연대가 또 성명을 냈죠.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이제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확정되면 현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5년 이상의 그 형을 유죄를 받게 되면 그 해당 회사에 문제가 됐던 뇌물죄, 횡령죄를 일으켰던 그 회사에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법무부에 대해서 자 취업 제한을 하라 5년간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성명을 발표했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삼성 측에서는 이 법 정신대로라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부회장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 삼성 측에서는 법 정신보다는 삼성그룹의 앞날을 생각해서 네. 굳이 이런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한국화약의 김성현 회장의 케이스를 보면 김성현 회장이 정확하게 다음 달 2월 17일이 나온 지 5년이 되는 날인데요. 5년 동안 취업 제한이 돼서 한국화약그룹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했었더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성 측에서는 자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꼭 배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죠. 이번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이제 이 부회장에게는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또 하나 남아 있죠. 근데 이번 재판에서 사실상 뇌물을 준 게 인정이 됐고 그에 대해서 형량이 결정이 된 거잖아요. 다음으로 펼쳐질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사실 뇌물을 줘서 얻으려고 했던 이득 재판부가 판정하기에는 이 국민연금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조작하는데 정부의 도움을 얻기로 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형량이 또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민사소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합병 비율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는 측에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법정 확정 판결이 나온 이 마당에서 그 당시 문제는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또 국민연금,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도 좀 환원을 하면서 다시 부활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진솔한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치열한 재판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